중국 상황 점검하는 차이나TV, 매주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아주 딱 맞는데, 휴전 없는 미중 무역 전쟁. 원래는 이렇게 베이징 올림픽 이럴 땐 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기업 기관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올렸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전입 가경이 딱 맞는 표현 네. 같습니다. 이게 좀 끝을 모르고 가고 있는데, 오늘 차이나TV 시간에서 이 미중 간 통상 갈등, 무역 전쟁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조명해보는, 또 관련된 또 이 중국 증시 또 종목도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됐죠. 2월 7일이니까 올림픽 한참 진행 중일 때 이 미국 상무부 산하죠, 산업안보국에서 이제 33곡 이제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른바 미검증 리스트라고 이제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올렸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미중 간 이슈가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닌데, 작년 12월 달에 이미 미국 상무부 산하, 지금 말씀드렸던 산업안보국에서 또 제재 리스트를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 40개 정도 기업을 했었는데 34개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다음 인권 유린에 사용되고 있다, 이런 국가 안보 외교 정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를 발표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됐으면 또 발표한 거고요. 사실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또 재무부, 그러니까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도 또 8개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추가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DJI라든지 맥업이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투커지, 여러 이런 중국 혁신 기업한테 전부 다 지금 이제 금융 지분을 미국 기업들이 취득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이슈가 터지면서 또 지금 모든 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33개 기업들 지금 제재 리스트에 지금 올라온 기업들을 좀 내면을 보면요, 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학, 터빈 날개, 그다음 하물며 대학 연구소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3개 추가해서 다 합치면 지금까지 한 175개 기업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말은 중국 기업이라고 하진 않지만 대부분 중국을 견제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 대표적인 선수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이 들어갔나 보면, 우리 차이나TV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우리 이 우시바이오 기업이죠. 그래서 우시바이오가 이제 또 해당이 됩니다. 우시바이오가 중국 헬스 기업에서 1위죠. 절대 강자고, 바이오 위탁 생산에서 점유율 70% 차지하고 있는 이 우시바이오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30% 이상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미중 통상 무역 전쟁 이슈가 결국은 우리 중국 증시와 바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반대급부적으로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또 올랐죠. 강했죠. 한 80만 또 올랐죠. 10% 상승했는데,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들을 함께 봐야 되는 것들이겠죠. 저는 또 이 우시바이오보다 좀 더 관심 있게 본 게 바로 이제 해당되는 기업 중에서 바로 이제 중국의 반도체 또 이 노광 장비가 가장 핵심인데, 네덜란드 지금 ASML 노광 장비 중국 수출이 제한되니까 중국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인데, 여기도 제재가 포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국면에서 미국은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중국은 지금 올림픽 기간에 하는 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행정부뿐만 아니라 상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강제 노동에 대한 악유를 좀 문제를 제기하는 듯한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품을 생산하고 원료부터 제품 이 전반적인 공급망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이 들어가느냐 안 되냐, 그것을 이제 의무화시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의무화를 해서 이제 그런 증명을 해라. 그래서 그것을 미국 노동부에 제출을 해라. 그럼 노동부가 이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이 있으면 바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상무부, 재정부, 이제 미국 지금 노동부까지 등장하는 전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여기도
결국 중국 견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위구르족 강제 인권 노동법에 어떻게 보면 후속적인 뭐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발의를 했는데 민주당, 공화당 같이 공동 발의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된다라고,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좀 내용을 보면 연간 매출 5억 달러 이상 기업이죠. 주로 이제 제조업 부분들입니다. 광업이나 제조업, 광물 자원 같은 게 해당되는 기업들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강제 노동이 들어가는지를 밝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정기 검사를 받아라. 거기다 하면 뭐 제재를 주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슈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중 간의 이 분쟁, 규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말씀하신 그 제재 리스트 올린 거는 화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국내 증시도 그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판정도 불만 있고 막 뒤숭숭한 가운데 이런 게 나와가지고 네. 자 조금 더 이제 큰 얘기로 가보면요. 사실은 트럼프 때는 완전히 그 전면전으로 붙었다고 할 정도로 격돌을 했다가 지금은 그에 비하면 약간 뭐 국지전으로 한 분야를 이렇게 붙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난해 만료된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률이 5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7%라고 하면 57점이면 성적이 저조한 거죠? 예. 이슈는 뭐 예견돼 있던 부분들인데, 네. 이제 오늘 통상 전반적인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은 이제 어떤 법안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의 제재를 하는 거고, 지금 예.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57%는 이제 CNN 보도입니다. 이게 이제 네. 출발점은 이제 미국의 띵크탱크라고 하는 이제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이제 쭉 한번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2020년, 21년도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이행을 했느냐를 했을 때 이제 아까 57%를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들어가서 보면 예. 이게 총 지금 자료 지금 보고 있는데 요걸 좀 보면서 설명드려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요것도 예전에 간단히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2017년 대비 2020년, 2021년 이렇게 합쳐서 2017년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2천억 불을 더 수입을 해라라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그 합의 본 내용이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농산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7년 미국이 이제 중국이 수입하는 여기 있는데 이 금액 플러스 2020년, 2021년에서 더 추가해서 2천억 불을 해라라는 것들이거든요. 뒤에 건 추가군요. 예, 추가로 2천억 불 해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안 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용 보면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행률이 한 59% 정도 했다는 거고, 에너지가 37% 정도 했고, 서비스업은 57%, 농산물이 한 83% 정도 해서 한 57%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또 블룸버그 여기 보면 또 한 이행률이 한 62.9%,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 초기에 저희가 이제 그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중국이 이제 그 공산품하고 이제 에너지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근데 서비스하고 농산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비스는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것들이죠. 이 서비스가 이제 금융 분야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금융 서비스장을 개방을 해서 중국에 이제 환율을 이제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였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서비스 분야도, 근데 그러니까 금융은 뭐 분야도 있겠지만 뭐 지재권 분야도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번에 미국이 이제 왜 이렇게 들고 나오느냐 봤을 때 적자가 이렇게 때렸는데 적자가 더 심해졌다는 것들이죠. 무역 적자가요. 그렇죠. 예. 2021년도에 미국 그 상품 서비스 무역 적자가 한 8,591억 불.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 한 26.9% 더 올랐습니다. 더 많아졌다는 얘기야. 야, 이거 또 때렸는데 왜 더 많아졌니?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전체적으로 8,591억 달러인데 중국만 놓고 보면 한 3,553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30-40%를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게 대통령이 있을 때 때렸는데 이게 별 차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 2021년 대비 더 지금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이든의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때려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동맹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또 최근에 기분 나빴던 게 지금 서비스 아까 지금 에너지 부분이 지금 별로 이렇게 수입을 안 했는데 에너지 부분 아까 보셨다시피 지금 37%밖에 수입 안 했는데 이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그때 이제 러시아 대통령하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 구매하겠다. 야, 너는 미국과 약속한 에너지도 안 사면서 러시아 거 왜 사냐? 이게 또 난리가 난 것들이 있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2차 무역도 나설 것이냐? 분위기 또 추가 제재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캐서린 타인스 뭐 무역 대표부 대표도 뭐 무역부 301조 발동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 상공회에서도 이제 뭐 지금 60%밖에 성적이 안 되는데 반드시 뭐 다시 재협상을 또 하겠지만 추가 제재가 지금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 생각이기도 하고 지금 분위기가 이 지금 상태라면 거의 뭐 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무시무시한 트럼프의 융단 폭격하에서 뭐 일단은 협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바뀌었다. 예. 또 이제 간을 보면서 다행히 당연히 100% 이행을 안 하겠죠. 한 60% 정도 남짓 이행을 하고 또 새로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은 내부적으로 결국은 서비스나 IT 이런 게 극복해야 될 텐데요. 기술 그렇습니다. 자립을 위해서 이 중견 기업들, 작은 거인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작은 기업, 작은 거인 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오늘 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네.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거인 기업 육성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비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징 증권거래소 제가 방송할 때 이 네. 전정 특신 기업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납니다. 네. 네.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정 특신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좀 자료를 보시면 되고 이게 작은 거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전정 특신 작은 거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또 강소기업이라는 표현 같은 네. 맥락으로 보시면 네. 되는데 혹은 이 출발은 결국은 이 독일의 이게 히든 챔피언을 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중국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본격화된 것은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미중 간 무역 경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 19년도부터 시작됐고 중국 정부가 2019년 5월부터 이 작은 거인 기업이라는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이 전정 특신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시고요. 요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혼동스러울 건데 그럼 중국이 전정 특신 작은 거인 이런 개념으로 보실 텐데 조금 이제 구체화시킨 게 있는데 이거 밑에 보시면 전반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18년 기준 한 3천만 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선발을 해서 정말 전정 특신은 앞에 자료도 보셨다시피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문화되어 있고, 참신한 기술을 갖고 있는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 그런 우량 강소기업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걸 뽑아서 있는 게 바로 전정 특신 육성 대상 기업 이게 이제 11만 한 11만 개 이상이 넘어가고요. 그 위에 단계가 바로 성급이 따로 있죠. 여기 한 4만 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전정 특신도 작은 거인 기업 여기서부터 이제 작은 거인 기업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에 보면 국가급이 또 있죠. 1,438개가 있고 제일 위에가 바로 챔피언 기업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우리가 오늘 작은 거인은 안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또 대표 선수급을 뽑는다라면 바로 347개사. 그러니까 347개사 중에서 상장된 기업들을 우리가 또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지금 작은 거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제 2025년도까지 앞에서 보셨던 이 히든 챔피언 기업들을 1,000개, 지금은 345개 정도 되는데 한 1,000개까지 만들겠다라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거창반을 통해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 피라미드 구조에는 맨 밑에는 이제 중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고요. 맨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면 챔피언 기업이 있었는데 작은 거인 기업이라고 하는 교수님 표현하신 거예요. 중국에서 쓰고 있는 단어. 중국에 쓰고 있는 말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슷한 개념이지만 또 좀 특화된 집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규모는 작지만 전문 분야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에 WTO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물려도 된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데 좀 의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이고 뭐 특정 분야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전제에서 얘기가 나온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지금 WTO가 중국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이 스토리를 알려면 2012년도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 시장에 막 들어오니까 이게 정부 보조금을 받아 들어온 거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상계 관세를 부과를 했죠. 네. 중국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제 WTO 제소를 했고, 2002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이제 WTO가 미국이 제시한 중국이 보조금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거는 아직 불충분한데 좀 더 가져와 했었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흘러와서 결정된 게 지금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WTO 규정 판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그에 상응하는 한 6억 4천만 달러에 대해서 물품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이 좀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게 왜 그렇지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WTO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만들어진 거고 중국이 WTO 가입을 시킨 것도 미국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WTO가 지금은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말을 또 많이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중국이 지금 남은 과제는 뭐냐면 중국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하려면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제 WTO 이제 그 분쟁 그 해결 기구에 이제 부가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쟁 해결 기구에서 승인을 하면 이제 효력이 바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그 국제 무대에서 통상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게 됐잖아요. 네. 미국의 강경농자들은 그게 패착이다. 중국을 끌어들이 승인해 준 게 그러면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뭐 전반적인 보복 관세는 아니고 22개 공산품에 대해서 2012년에 시작된 얘기가 2022년 10년 만에 시간이 이렇게 걸린다니까요. 규모도 줄어들어서 어쨌든 간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보복관세 해도 좋겠다는 건데 그럼 중국이 실제로 보복관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가능성은요? 이게 지금 미지수죠. 중국은 일단은 이것도 이제 미중 간에 이제는 악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중국이 어떤 이제 무리수를 던질 것이냐인데 일단 이게 보복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또 먼저 공격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성이 지금은 낮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2019년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 중국이 또 이겼어요. 그때도 36억 달러에 대한 미국산 수입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WTO가 허용을 했는데 신청을 안 했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미국은 이번 이제 WTO 판정에 대해서 미국은 강경한 입장이죠. WTO 규정, 그다음에 분쟁 해결 기구 뜯어 고쳐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사실 WTO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세계 무역의 보안관, 경찰관 역할을 했더니 WTO인데 지금 그런 기능이 이제 많이 상실되어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지금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재 기구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잠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WTO 이제 보통 이제 1차 패널, 그러니까 분쟁이 나면 1차 패널 절차가 있고 2차 상소기구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소기구를 할 때도 보통 7명의 심사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이제 틀은 거죠. 트럼프 때부터. 그러니까 임기가 다 돼서 이제 심사원을 교체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이제 노를 계속 하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WTO의 상소기구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WTO가 신뢰받지 않는 기구로 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WTO를 활용한 미국에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이 WTO의 새로운 또 하나의 대체할 수 있는 또 이 무역기구 혹은 무역인은 특히 이제 중재기구 관련된 부분들의 설립의 필요성들은 계속 아마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얘기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 움직임을 잘 봐야 되는데 미국은 올해 11월이죠. 제가 알기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하는 네. 당대회인가요? 당대회라 그러나요? 네, 네네. 20차 당대회. 네, 10월쯤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가을까지는 어쨌든 이게 뭐 깊어지면 깊어졌지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전망이요. 이게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네.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결국 보셔야 돼요. 패권 전쟁이니까요. 이거 이제는 특히 T대스 함정의 패권 전쟁이라. 예. 이제 패권이라 표현을 좀 쓰긴 학자 입장이나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패권이라는 것은 네.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지금은 누구나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네. 표현을 쓰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 미중 간 신냉전.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게 지금 무역 이슈가 아니라 이게 이제 기술, 그다음에 금융, 군사 그런 이제 패권으로 갈 수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게 국가 안보, 경제 안보로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민주당이 되든 뭐 공화당이 되든 어떤 형태로 가든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둘만이 싸움이 아니라 주변국들에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죠. 지금 오늘 소개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대중국 경제는 법안, 그다음에 그 기업 제재 리스트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은 바이든이 왔을 때는 글로벌 동맹을 통해서 하는 중국 규제, 이런 3종 세트로 중국을 지금 조여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 근데 시장에서 보시는 것들은 냉정하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동맹 국가가 보통 한 60개 국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고 네. 중국을 경제무역 파트너 1위 국가를 한 나라가 지금 한 110개국 있기 때문에 경제와 이 안보 뭐 이 정치 이런 부분들을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글로벌 동맹을 통해 압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효과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이렇게 조여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다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개국 입장에서. 우리 경제 영향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힘드네. 사실은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G2 국가들이 서로 성장하면서 막 하면 우린 거기다 물건 파는 게 최고 좋은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줄을 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중국도 파트너이고 미국의 지난번에 우리 이제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잡으려고 하고 국가기관 산업 자국으로 자꾸 이제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은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겠는데 뭐 최근에 뭐 관련해서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칼럼 쓰신 거 없습니까? 많죠.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제3의 길,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지금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이 꽤 많고 지금 기획을 많이 하는데 뭐 오늘 시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힘든 거는 분명히 선택의 상황은 뭐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만드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만드는 것은 일단 우를 범하시면 안 되고 이게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때림으로써 우리가 반사이익을 받는 것들을 최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적 자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정학적, 직영학적 이런 부분들, 뭐 아까 반도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반도체도 반도체면 이제 넥스트 반도체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음 또 시간 부분에서는 또 이제 또 제가 또 설명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격화하고 있다. 그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박승찬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이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관한 얘기인데요. 주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주제는요. 중국 증시에 상장된 작은 거인 기업에 대한 이해. 앞서 이제 작은 거인 기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뭐 그 부분을 또 좀 자세히 봐주실 건데, 네. 현황을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종목도 준비하려고 하다가 시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팁하는 형태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오늘 작은 거인이라는 전정 특신 작은 거인 기업에 대해서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보면 일단 민영기업이 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지금 민영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든 상장된 기업들 부분에서 뭐 A주, 그다음에 우리가 배웠던科创板, 그다음에科创板앞에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은 이제 선전에 있는 우리 창업보드,创业板에 지금 많이 상장됐긴 하지만 앞으로 상하이 이제科创板에 더 이제 많이 상장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금액으로 봐서도 대충 이제 뭐 자산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전체 기업 수가 비중을 지금 나타내는 표를 좀 보고 계신 것들이고요. 이 중국 증시 상장된 작은 기업 업종별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계, 기초화공, 바이오, 전자, 전기 설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전기전자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아직은 또 전통산업 기계 이런 쪽이 더 많군요. 기계도 이제 정밀 기계 쪽 부분들이겠죠. 이제 장비 이쪽도 다 포함이 되는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분포가 됐다라는 걸 설명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작은 기업, 작은 거인 기업들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 시총 50억 위안 이상이 되는 13개 종목, 그다음에 2020년 상반기 수익 100% 이상이 되는 16개 종목,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 80% 이상이 되는 11개 종목, 그다음에 주가 80% 이상 오른 2021년 작년에요. 10개 종목. 뭐 이렇게 쭉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지금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이걸 이제 뭐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게 이 겹쳐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또 유심히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기업명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한자로 돼 있어서. 네, 한자로. 제가 종목 코드 대표적인 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아까 이렇게 기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 난신구품 같은 토목기계 쪽으로 또 심천에서 성장거래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웨이초항電같은 경우는 상하이에 상장되는 전기전력 같은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있는 부분이고, 작년 상반기 수익률 100% 이상 올린 16개 종목들, 고속철도, 제가 신형 인프라 말씀드렸죠. 이 신레이능, 이 선전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300593 코드 보는데요. 많이 성장했죠. 바이오 쪽. 지금 보시는 이 신레이능 같은 경우도 올해로 또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신레이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아이보 제약회사 이 바이오 쪽입니다. 여기도 계속 이제 다른 카테고리에서 중복돼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688050의 예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소 섬유 소재,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이익률 80% 이상 된 기업입니다. 요 회사도 이제 진보 고분 회사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는 기업 한두 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주가 80% 이상 오른 10개 종목 중에서 제가 한 3개만 지금 적어놨는데, 인페이터라는 선전거래에 상장되어 있는 충전소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셀룰로스 에테르 기업인 산동 이제 허다라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 이것도 한번 우리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20년까지 한 3년 정도 매년 순이익 30% 이상 증가한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보시는 600459 수소 연료전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 30% 이상 증가한 종목 중에서 이제 하우위엔 제약, 그러니까 이런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가 폭등했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작은 거인 기업, 강소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에게는 조금 생소합니다. 나중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면 또 박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오늘은 미중 간의 갈등 관련된 이야기 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